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반을 개강하는 날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에 온 힘을 기울이실 때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선생님들께서 이제 개강론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은 이게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요 반은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반이면서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서답식 답안이지만 그냥 개념 따위나 쓰는 그런 서답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우리가 개념 쓰는 것조차도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오늘 OT하면서 기출 분석도 간략하게 해드릴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답식 답안, 그냥 서답식 답안이 아니고 사례 중심, 사례 중심 서답식 답안, 여기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자, 개념을 그냥 쓰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암기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많은데 암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지선 유아이명과 함께라면 암기 따위는 걱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지선과 함께 저절로 암기되는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실 거기 때문에 암기 그까짓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암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험 어렵구나. No!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에 하실 거 붙을 만큼 열심히 하십시오.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 하면 붙겠지 생각하셨다면 이 정도 하면 붙어요. 이왕에 고생하시는 거 이만큼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보면 할만해요.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지선과 함께라면 당연히 되는데요. 자, 근데 포커스는 뭐냐 하면 기본서만 읽고 외워서는 절대 안 된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오직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사례 중심의 서답식 답안, 이거를 철저하게 연습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선생님들 오히려 암기는 막 바짝 벼락치기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서답식 답안은 시간을 두고 사례를 보는 눈, 답을 쓰는 그런 요령 같은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지선과 함께 오직 대학교 수준만이 사례 중심의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자, 수험가에는 그동안 문제가 전무했었는데 이지선이 들어오면서 유아이명 수험가가 완전히 바뀐 거 아시죠? 지금 다 저 따라한다고 난리인데요. 못 따라해요. 절대 못 따라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사례 중심의 수많은 문제, 적중하는 수많은 문제, 문제수 압도적으로 저희가 정말 5천 문제가 되는데 저희를 못 따라해요. 저를 여러 가지로 까는데 아니 그렇게 깔 것 같으면 우리도 5천 문제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저를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 문제수가 압도적으로 적고 더구나 사례형 문제는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지선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시험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례형 문제 무제한으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기출 그리고 예상 문제에 정말로 근접하는 그런 문제들로 점점 더 많은 문제를 드릴 것이고요. 적중하는 문제 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진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또한 이지선을 절대 따라하지 못하는 수험가에서 하는 거 개인지도 절대 못 따라합니다. 개인지도 하는 척하지만 진짜 개인지도 이지선이 한 것 같은 1대1의 개인지도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왜냐?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학교 수준 출신, 확실하게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출신, 유아교육학과 대학교수 출신,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 아니면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지선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은 합격은 보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선생님들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운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실 수 있다면 선생님은 반드시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반드시 합격인지 보시겠습니다. 서답식 답안 작성은 반드시 지금부터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뭐 계속 기본서만 외우다가 갑자기 시험장에 가서 막 응용이 될까요?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천재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의 두뇌는 아인슈타인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게 갑자기 안 돼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 경시대에서 맨날 1등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천재라서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미리 그런 문제를 다 풀어봤기 때문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출제 유형의 문제를 수도 없이 풀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 이거 이러면서 풀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제 강의는 마지막 주는 무조건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실전 모의고사를 보니까 다른 뭐 여타의 학원가에서도 시험을 많이 느리는 것 같은데 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드리는 이지선 유아이명 강의도 되게 많잖아요. 그 강의에 마지막 주는 모조리 다 실전 모의고사이고 저희는 강의가 진짜 많고 문제수가 진짜 많지만 강의료는 정말 저렴한 거 아시죠? 왜냐? 저는 돈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오직 선생님들이 합격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학원을 정말 설득시켜가지고 강의료 정말 낮게 책정했어요. 반드시 저와 함께 문풀 꼭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선 유아이명의 수강료는 매우 저렴하다. 왜냐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이 문제 풀고 합격하셔야 된다는 그 뜨거운 절박감 때문입니다. 모고 이런 거 저희는 너무 저렴해요. 자, 여타 수험가에 모고 왜 그렇게 비쌉니까? 시험 문제 질도 안 좋은데. 저희는 오직 모두 다 대학교 수진이 함께 출제한 시험 문제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학교 수준이 아니고는 모든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유아임용 시험에서 공부하는 모든 문제는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시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뭐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낸 문제 그런 건 풀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요 기본서만 달달 외워갖고 강의실에 와서 딱 얘기하고 나가는 그런 실력으로는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는 절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생님들 시험장에 가서 막 뒷목 잡고 나오잖아요. 배신감. 와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한 거 나왔어. 공부했는데 이게 그거 나온 건지도 몰랐어. 왜? 계속 사례 중심의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건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초수생 선생님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N수생 선생님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왜? 시험 끝나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 테니까. 이제 더 이상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려면 답은 이지선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지선과 함께하는 한 선생님은 시험장에 가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와 보람 있어. 이런 기쁨의 눈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제가 드리는 모든 문제는 대학 출제 유형급들 뭐냐? 정년 트랙, 부교수급 이상, 시간 강사 아니고요. 뭐 전임 강사, 뭐 시간 강사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시간 강사 아니고 무조건 유아교육학과에 자기 연구실이 있는 정년 트랙 교수들과 함께 낸 겁니다. 그것도 조교수는 아니고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들이 함께, 그러니까 부교수가 되려면 교수된 지 한 10년은 돼야 됩니다. 자, 그런 교수들과 함께 만든 문제입니다. 비전임이나 강사급은 당연히 아니고요. 협업 못해요. 왜냐하면 뭐 겸임교수, 외래교수 이런 사람들은 저하고 협업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많은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학과장도 되게 오래 했거든요. 저는 교수가 굉장히 일찍 됐어요. 논문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교수가 정말 빨리 됐습니다. 저하고 적어도 협업할 수 있는 레벨의 교수. 그 레벨의 교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 인력 풀로 위촉하는 그 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 급이 아니면 저랑 같이 작업 못합니다. 자, 유아교육과 정년 트랙 전임 교수면서 3년 이내에 되는 조교수급은 아니에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부교수급 이상 적어도 한 10년 정도 경력. 10년 정도 경력이면 대한민국에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다 관여한 교수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는 그 급, 그리고 모든 유아교육과 관련된 정책,
유보 통합이든 뭐든 전부 다 모든 정책에 참여하는 그 정도 급이 되는 교수진들만 저랑 같이 협업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뉴스에 발표되기 전에 이지선이 먼저 알고 있어요. 회의 끝나고 나면 공문 사실 이런 거 제가 더 먼저 받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는 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진로 설계를 하실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진로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교수진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교수진들의 생각은 일반인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언제까지 출제진이 내지 않은 일반인들이 낸 그 유사 문제, 막 문제 이런 거 시간 아까워요. 그런 거 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대학 교수진이 낸 문제, 그리고 왜 틀린 건지도 모르는 그런 해설을 왜 보고 있습니까? 제 해설은 정말 자세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답을 써야 될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선생님들께서는 자기가 왜 틀렸는지, 왜 감점됐는지 이런 거 모르고 떨어지고 다음에 시험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학 교수진들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채점 루브릭표까지 다 만들어서 함께 배포합니다. 자, 출제하면서 채점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출제진들의 생각을 아셔야 선생님들은 답을 쓸 수 있는데 이지선 유아명에서 드리는 모든 문제들은 100% 대학 교수진이 함께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개강론 엄선에서 다 문제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2019 개정누리과정 해실이 뭐 자유놀이, 법안전 이런 거 다 포함되고요. 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해야 되겠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문제 파악, 이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는 연습,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했으면 정확한 답쓰기.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답을 정확하게 쓰셔야 하고요. 모든 영역은 다 포괄되는 그런 문제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키워드, 핵심 문장 암기도 해주시고요. 문제를 풀면서 제 모범 답안 좀 필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술 문장 완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는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서답식 실전 모의고사고 자가 첨삭 가능한 해설과 모범 답안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실한 해설 강의도 해드립니다. 자, 뭐 총 4주로, 그러니까 이제 4주지만 4일이죠. 4일. 1회차, 2회차 해서 총 4일 동안 연거퍼서 딱 진행합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딱 해서 확실하게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흘 동안 진행해서 자,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자, 이 반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반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선생님들께서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반은요. 정말 최근에 출제에 가장 근접한 사례 중심의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자, 최근에 요거는 제가 특강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예요. 최근 기출분석 대비반을 이제 개강을 할 건데 그 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최근 5년 기출하고 이제 비교 분석 이렇게 할 수 있는 반을 곧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제하고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선생님들께 분석이라는 게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분석이 아니고요. 그냥 문제 푸는 반은 우리 연팩에도 있어요. 그거 아니고 이 문제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2026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견하는 그런 반입니다. 자, 최근 요 반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할 거고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요 반에서도 최근 기출의 경향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요 반도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도 최근 기출과 2026을 예견하는 문제로 꽉 채워놨어요. 자, 그래서 사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 먼저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방향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특강반에서 요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빅데이터 중요하죠. 그죠? 빅데이터를 확실하게 해설해 드리는 반으로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요 반도 이런 내용들이 녹아 있어요. 자, 선생님들 2025 유아인명 있잖아요.
2025 유아임용은 역대 최저의 경쟁률이었어요. 자, 혹시 지금도 시험 공부할까 말까 망설이는 선생님, 시험 공부하면서도 내가 붙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확신, 강한 자기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5 유아임용은 역대 최저의 경쟁률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1.5배수를 1차에서 뽑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정원 모집 정원만큼 뽑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쟁률 1차 실질적인 작년 실질적인 1차 경쟁률을 여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경쟁률이 그렇게 안 높다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전남 별로 높지 않았어요. 전남, 제주 뭐 이런 데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 중에 절반은 허수거든요. 절반은 그냥 시험 접수해 놓고 한번 시험 볼까? 이러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한 3대1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는 한 4대1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한 4대1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차 경쟁률 얘기하는 거예요. 뭐 1차 일단 붙으면은 2차 뒤집기라도 해서 붙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얼마 안 돼요. 1차 시험장에 가보면 결시생들도 많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선생님 합격하실 수 있어요. 관건은 지금부터 대학교 수준이 출제하는 문제로 연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되게 하락했어요. 왜냐? 모집 인원이 대폭 늘었는데 선생님들이 유보통합 된대 이러면서 시험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집 인원은 늘었는데 수험생 수는 줄어가지고 작년에 경쟁률이 많이 낮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올해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진짜 기회는요 준비하는 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이지만 지금부터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면 선생님들에게 그 행운이 바로 올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뭐 작년 상황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그렇죠. 1차 평균, 2차 평균 2025. 자, 2025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 1차 평균이 작년이 76.96이었어요. 그 전해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2022가 또 낮았었죠. 이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2025에 시험 당일날 바로 시험 문제 해설하고 자료 나눠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시험 문제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이니까 80점 안 되시는 선생님들도 다 2차 준비하세요. 제가 분명히 예고했었어요. 그런데 수험가에서 뭐 이상한 헛소리 해가지고 그 점수 낮다고 2차 준비 안 하신 분들이 나중에 1차 발표 나고 나서 엄청 막 가슴을 쳤어요. 제 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분석이 정확해요. 저는 작년에 뭐 경쟁률, TO, 뭐 1차 커트라인 다 맞췄어요. 제가 예견한 대로 됐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진짜 사고형 문제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럼 어떨까? 요때 좀 쉬웠으니까 또 다시 쉬워지지 않을까? 그건 희망사항이죠. 더 어려워질지 더 쉬워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면 무엇을 기준에 두고 공부하셔야 될까요? 더 어려워질 거를 염두에 두고 그 수준까지 공부를 하시는 것이 꼭 합격하실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고 저는 그 수준까지 충분히 모든 자료와 모든 선생님들의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2차는 항상 90점 이상이에요. 여기 90점 안 되는 때 있습니까? 자, 2016년 같은 때는 96점이에요. 96점. 자, 작년 94점으로 높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2차는 다 90점 이상 받아야 된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3월부터 2차 연팩도 개강을 하는 겁니다. 2차를 1차 발표 나고 나서 준비하실 생각하면 그때는 늦어요. 왜냐하면 1차 발표하고 나면 시험 이제 2차까지 한 2, 3주밖에 안 남는데 2, 3주 동안 무슨 2차를 공부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뭐 요새는 뒤집기도 많이 당해요. 2차. 근데 더구나 1차를 뭐 코스를 붙었다. 이러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차도 미리미리 공부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1차 평균은 좀 약간 들쑥날쑥 하잖아요. 근데 2차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동안 한 10년 이상
평균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요거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트렌드. 자, 그동안에 이제 한 10년 정도의 그런 평균치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자, 전국 트렌드 1차 시험 커트라인은 2017에서 2018까지 낮았다가 2023, 2024에 상승했다가 2025는 엄청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에 대비해서 2차 시험 커트라인은 항상 높아요. 항상 높았고 굉장히 작년에도 높은 점수였어요. 2차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 최종 커트라인도 2025 여기 최종 커트라인도 있으니까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서답식 문제를 공부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언제부터 공부해야 되겠나, 이거를 좀 정신 바짝 차려주세요.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도 지금부터 공부하면 붙을 수 있어요. 공부가 정말 안 된 선생님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신다면 꼭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경쟁률 2025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5는 역대 최저의 경쟁률이었어요. T5는 늘어났는데 공부하려는 선생님들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왜 줄었을까요? 아유, 유보통합하니까 별로 안 뽑을 것 같아. 나 안 할래. 이러면서 그만둔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거 티어 발표 나고 전화 진짜 많이 왔어요. 교수님 저 어떡해요? 막 이렇게 전화 많이 왔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목할 점 제가 이제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2차 시험은 진짜 항상 90점 이상이다. 자, 그리고 2025 같은 데는 시험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 이 난이도 높은 것까지 대비해야 되는데 2025에 특히 사례형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3년간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2025 시험 문제 분석해 놓은 거 다 제가 이 자료를 업로드 시켜 드릴 거니까 자료를 좀 잘 보도록 하시고요.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제가 체크를 좀 해 드릴게요. 자, 문제의 특징. 2025 유아일명 문제의 특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고시문 가로넣기 이런 거 안 나왔어요. 뭐냐 하면 다 실제 적용 사례. 이게 누리과정 문제인지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누리과정의 근거에서 실제 사례를 보고 답을 써야 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자, 우리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입안에서도 전부 사례형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형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수많은 문제를 문제 폭탄처럼 투하하는데 그것은 대학교 수준이 협업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들 많은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와 내가 풀어본 문제 나왔어 이러는 게 답을 맞출 확률이 높겠습니까? 문제 조금 풀고 아유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이게 더 맞출 확률이 높겠습니까? 판단은 선생님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지성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매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문제 그리고 관찰평가 이런 것들도요. 그냥 뭐 단답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석 능력. 그 다음에 놀이 지원, 놀이 확장 전략 이런 거 묻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론가들도 많이 나왔지만 이론 적용 능력. 이론가 이름 그냥 딱 쓰는 거 말고 이론을 진짜 사례에 적용하는 거 전부 사례 문제예요. 서술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답 쓰는 거 잘 안 나와요.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거. 이론을 한번 딱 꺾어갖고 응용하는 거. 바로 이론 딱 대놓고 묻지 않습니다. 자, 뭐 전부 다 지도 방법이라든지 발문이라든가 이런 거 나온 거예요. 자, 난이도와 요구 능력 보시면 이론의 단순함기보다 현장 적용, 즉 사례 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 실제 사례를 통한 문제 해결. 교사로서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발문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 트렌드. 자, 최근 트렌드 보시면 유아중심 교육과정,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사중심 안 돼요. 3호세 누리과정 지금도 공부를 뭐 3호세 누리과정에 입각해서 지금 수험가에서 엄청 시키던데 3호세 누리과정이 뭘 그렇게 좋은지 왜냐? 이제 그 가르치신 분들이 그것만 공부한 거죠, 옛날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것도 우려먹고 있는데 시험 문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들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팍팍팍 바뀌어요. 근데 이 수험가는 공부를 안 해요. 수험가 분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거 계속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수험생들은 떨어지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안 됩니다. 자,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자, 지금 이제 누리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맞춤형 교육, 개별 교육 이런 거. 그다음에 실제 적용, 전부 실제 적용입니다.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하고 뭐 이런 거 다 나왔는데 요거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대비 전략. 자, 대비 전략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지선 유아임용의 모든 기본 강의들은 전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사례 중심, 현장 적용 사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실제 사례, 실제 적용,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을 또 사례를 주고 여기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쓰세요. 이런 거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 연습, 주요 이론가들의 핵심 개념과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건 기본 이론에서 다 해드립니다. 자, 이지선 유아임용이 아니고는 이제 어렵다. 자, 오래 공부하고 싶으시면 제 말을 귀 기울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난 빨리 공부하고 빨리 합격하겠다. 이러면 오직 제 말을 귀 기울이셔야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처음 문제 풀어요? 늦어요. 그게 선생님 갑자기 공부가 되겠습니까? 7, 8월에 시작하면요. 문제 풀어볼까? 이러면 시험장에 끌려 들어가야 돼요. 똑 떨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게 빨리 연습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약! 단순 암기는 가라.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점수랑 절대 연결이 안 됩니다. 현장 적용 능력. 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생각해야 되니까. 한 문제당 2분 30초. 한 문제당 2분 30초 동안에 저희는 문제 읽고 시험지에다가 초안 쓰고 답안지에다가 정확하게 옮겨 적어서 마침표 딱 찍는 데까지 한 문제당 2분 30초인데 언제 생각하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속도전이에요. 이거는 많이 연습해서 익숙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교사의 전문성, 문제 해결력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진짜 유아를 실제로 평가하는 능력, 실제 능력을 다 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뭡니까? 2019 개정 누리과정 그냥 고시문만 외운다? 수박 겉핥기처럼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부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정말 심오한 많은 이론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대충 공부해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까막눈이에요. 글자만 읽고 있어.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못 맞춥니다.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해실이 패키지로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신경영 적중 문제 같은 거는 강의 들어도 자료 보면 이런 거였어?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시험 문제 낼 때마다 항상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 문제를 굉장히 많이 녹여놓고 있습니다. 자, 교육 이론의 현장 적용, 사례 분석 이런 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대학 교수 출신 아니고는 이런 문제 못 만들어요. 이런 문제 못 만듭니다. 더구나 한두 문제 풀어서 저게 되겠습니까? 저희처럼 문제 폭탄 5,000문제 이상 풀어야 저게 정복이 돼요. 굉장히 뿌리겠습니다. 끈질깁니다. 저거 습득하는데 한 5,000문제는 풀어야 습득을 하는데 수험가 어디에도 5,000문제를 다룬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오직 이지선 유아임용밖에 없어요. 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료가 엄청 저렴합니다. 연팩 강의료 정말 저렴해요. 강의가 진짜 무수히 많은데 저희 강의의 5분의 1도 안 돼요. 저기 수험가에. 그 정도에서는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이지선과 함께 충분하게 공부하시고 충분한 문제를 풀어보시고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거짓 소문 막 내고 있지도 않은 얘기 만들어서 막 루머 퍼뜨리는데 우리도 문제 5,000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험가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오직 이지선 유아임용만 가능합니다. 대학 교수진과 함께 협업하기 때문입니다. 5,000문제 정도는 풀어야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꼭 합격하고 싶으세요?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실천적 전문성. 이게 뭐예요? 사례. 현장 사례 중심의 문제. 이거 풀지 않으면 합격하기는 어렵다. 자, 여기 내용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2025 유아교육개론 분석해 두었고요.
자, 요거까지 지금 다 보진 않겠습니다. 자, 자료를 올려줄 테니까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여기 개론 분석해 놓은 거예요. 개론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요약,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 과정 분석을 또 해놨어요. 영역별로 다 분석해놨습니다. 요거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역별로 다 분석해놨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요 자료 자체가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의 방향성을 드릴 겁니다. 이건 제가 추후에 개강할 특강 자료의 일부입니다. 특강날 OT 하려고 제가 이거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OT 할 때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강의 OT 할 때는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지금은 요게 지금 메인이 아니니까 선생님들께서 참고로 보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자, 시험 문제를 다 냈어요. 자, 여기는 유아교육 과정, 신의사 예자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요 과목을 오늘 개강해서 볼 건데, 문제의 유형, 문제의 방향, 이런 것들은 지금 분석한 최근 기출과 2026을 예견하는 그런 문제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정말 자세한 해설, 그리고 제가 이유나 이 문제는 왜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지 그러한 이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서 선생님들이 서답식 답안, 특별히 사례 중심의 서답식 문제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아교육개론 파트부터 볼 거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진짜 답을 어떻게 쓸 건지 정말 저하고 함께 공부해 보시고 요 모범 답안 같은 건 한번 필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T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저희는 1번부터 잠시 후에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